세금 모르면 당한다. 자주 묻는 질문. 더 많은 돈을 벌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한 답변.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 다른 사람들의 돈이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세금을 가장 적게 낸다. 당신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설명. 사람들은 세금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세금은 가혹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돈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세금은 사람들이 정부가 바라는 것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장려 방안이 되기도 한다. 당신이 정부가 원하는 것을 한다면 많은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블로프의 개처럼 생각하지 않고 지시받은 대로만 하도록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돈을 위해 일하고도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금은 불공평하다. 최고 수준의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더 많은 돈을 벌수록 합법적으로 더 적은 세금을 낸다. 단 정부가 원하는 것을 할 때만 그렇다. 대부분의 경우 세금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든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을 세금이라는 형태로 정부에 납부하도록 훈련받았다. 세금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이들은 정부가 자신들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거듭 말하지만 돈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세금의 규칙은 동일한가?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일할까? 간단한 답변. 모든 국가들이 자국에 적용되는 자신들만의 세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세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라고 충고하고 있다. 세금에 대해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나는 세금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톰 휠라이트에게 복잡한 주제를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회계 전문가 톰 휠라이트의 자세한 답변.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일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세법은 정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존재하지만 정부가 육성하고 싶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세계 각국 정부들도 사람들이 정부의 복지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따르도록 장려하기 위해 거의 동일하게 세법을 이용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과 관련된 최악의 조건은 무엇일까? 간단한 답변. 학교를 졸업한 후 취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해서 집을 사라. 집은 자산이기 때문이다. 빚에서 벗어나 주식과 채권, 뮤추얼 펀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라. 설명. 부자 아빠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는 돈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참가자들을 구분해 놓았다. 아래 그림이 현금 흐름 4분면이다. EBSI E는 봉급 생활자, S는 중소기업 운영자나 자영업자, B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I는 투자자. B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E가 봉급자.
돈의 세계에는 4개의 사분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현금 흐름 사분면은 직업을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이나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의사, 즉 비사분면에 일하는 의사들은 이사분면에 속할 수도 있다. 의사는 개업을 할 경우 S사분면에 속한다. 의사가 또 병원의 원장이나 제약사의 소유주가 되면 B사분면에 속할 수도 있다. 의사는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 I 사분면과 관련해 종종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거나 뮤추얼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은퇴에 대비한 투자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I 사분면에서 주장하는 투자와 완전히 다르다. 진정한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돈을 맡기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진정한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돈을 맡기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I 사분면은 현금 흐름의 방향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지 그 차이를 결정한다. 만일 투자를 위해 당신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았다면 당신은 당신의 돈을 맡아서 투자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나의 가난한 아빠는 투자를 위해 돈을 자신이 믿는 사람들에게 맡겼다. 나의 부자 아빠는 가난한 아빠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돈을 맡기도록 했다. 세금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는 밤과 낮처럼 분명하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가? E와 S 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이다. 1943년 미국 의회는 태평양과 유럽에서 벌어지던 전쟁 비용이 절실하게 필요했기에 세금 납부법을 만들었다. 1943년의 정책 변화는 고용주들이 종업원의 월급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다시 말해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이 월급을 받기 전에 먼저 돈을 받았다. 이 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봉급생활자들은 자신의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상당 부분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라진 부분이 바로 세금을 내기 전에 총소득과 세금을 뺀 나머지 소득의 차이, 즉 세금으로 미리 납부한 돈이다.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정부는 더 많은 돈을 거두어 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분면에 속한 봉급생활자들의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근로자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월급도 많이 받지만 정작 집으로 가져가는 소득은 줄고 있다. 1986년 미국 의회는 조세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목적은 S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세법의 허점을 고치는 데 있었다. 1986년까지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은 B사분면에 속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법의 허점을 이용했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정부는 의사, 변호사, 중소기업가는 물론이고 컨설턴트, 부동산 중개인, 주식 중개인 등 전문직과 다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추적했다. 1987년에 주식시장 붕괴를 촉발한 것은 1986년의 세법 개혁이었다. 1988년에 저축은행 업계의 파산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졌고 부동산 가격 폭락은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 B와 I 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리고 S 사분면에 속한 의사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회계사들은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세금은 사분면에 따라 결정된다. 세금이 직업이 아니라 사분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다시 말하지만 의사는 모든 사분면에 속할 수 있으며 각 사분면은 다른 세법을 적용받는다.
학교에 다닐 때 나는 같은 반 친구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 친구는 아버지의 직업이 청소부라고 말했다. 나는 추수감사절 저녁에 초대받기 전까지 친구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자동차 대신 개인용 비행기로 뉴욕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집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갔다. 친구의 집은 커다란 저택이었다. 내가 친구에게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자 그는 우리 아빠는 뉴욕주에서 가장 큰 쓰레기 처리 업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200대가 넘는 트럭과 1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또 쓰레기를 매립하는 땅도 소유하고 있었고 친구 아버지의 가장 큰 고객은 주정부와 시당국이었다. 친구의 아버지는 B와 I 사분면에 속하는 청소부였다. 그는 이 사분면에 속하는 청소부를 고용했고 자문을 받기 위해 S사분면에 속하는 회계사와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그가 세법에 관한 자문을 받는다면 자신의 종업원들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이 한 개 이상의 사분면에 속할 수 있을까? 간단한 답변. 물론이다. 기술적으로 나는 4개 사분면에 모두 속한다. 나는 내 회사의 종업원으로 이 사분면에 속한다. 나는 책을 쓰고 게임을 개발한다는 점에 S사분면에 속한다. 또한 나는 전 세계에 걸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500명 이상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어 B사분면에 속한다. 그리고 내 사업을 위한 자금을 끌어오기 때문에 I사분면에 속한 투자자이기도 하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한 사분면에서 다른 사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간단한 답변. 핵심 가치들을 바꾸기로 결심하면 된다. 설명. 의사는 현금 흐름 사분면 어디든 속할 수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핵심 가치 때문에 다른 사분면에 속한다. 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개인의 핵심 가치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다음을 읽어보면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현금 흐름 사분면의 1. 2사분면. 나는 보너스가 많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 이 말은 2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수위나 기업의 회장이거나 상관없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안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실패의 두려움, 지속적인 월급,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근본적인 두려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군대, 경찰, 그리고 대기업에서 평생 일하는 것을 추구한다.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경우 직장을 바꾼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추구하기 전에 이들은 직장의 월급이 안정적인지 확인한다. MBA 과정에 등록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사분면에 속한 기업의 승진 사다리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최고 경영자 지위에 오를 것이고 많은 돈을 벌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월급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사분면에 속한 가장 뛰어난 인물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와 이베이의 맥 휘트먼일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나는 현재 이사분면에 속해 있다. 더 많은 돈을 벌면서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회계 전문가 톰 휠라이트의 자세한 답변. 이사분면에 속해 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세법의 상당 부분은 B와 I 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 퇴직 계좌나 401k를 통해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전부이다. 세금을 줄이려면 B와 I 사분면으로 진출해야 한다. 현금 흐름 사분면의 2. S사분면. 제대로 하기를 바라면 직접 하라. 이것은 의사든 변호사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든 직업에 상관없이 S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은 독립이라는 핵심 가치와 다른 어떤 누구도 자신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없다는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 S사분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은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잘하지 못한다거나 내 방식으로 했다이다. S사분면 사람들의 고민은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직업을 가지고 있다. 많은 전문 직업인들이 S사분면에 속한다. 회계사, 웹마스터, 컨설턴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S사분면의 S자는 전문적이고 똑똑하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독립성과 전문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이들 대부분은 성장보다는 전문성을 추구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일의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S사분면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유명 인사들이다. 예를 들면 할리우드의 영화 배우들, 록 가수, 프로 운동선수들이 여기에 속한다. 내 친구는 한 도시에서 5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식당은 이탈리아 요리로 유명하다. 그의 아이들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식당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또 다른 친구는 유명한 암 수술 전문의인데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려고 줄을 선다.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진료비를 인상하고 있다. 친구에게 병원을 확장하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나는 지금도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너무 바쁘다 라고 답한다. 자주 묻는 질문. 나는 현재 S사분면에 속해 있다. 더 많은 돈을 벌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회계 전문가 톰 휠라이트의 자세한 답변. S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B사분면에 속한 기업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장비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B사분면에 속한 당신의 기업체를 만드는 일이 포함된다. 현금 흐름 4분면의 3. 비사분면. 나는 최고의 인재를 찾고 있다. 이는 비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비사분면의 B는 직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의미한다. 비사분면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비사분면에서 성공하려면 단지 전문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디즈니의 창업자인 월트 디즈니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창업자인 토머스 에디슨과 같은 많은 기업가들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성공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가들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이를 대량 생산해 제품화하는 능력과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부를 창출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는 첨단 기술의 메카로 부가 넘쳐난다. 비사분면에서의 성공은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혼자 힘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버진의 리처드 브랜슨, 그리고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이 비사분면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자주 묻는 질문. 나는 현재 비사분면에 속해 있다. 돈을 더 많이 벌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회계 전문가 톰 힐라이트의 자세한 답변. 비사분면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거의 모든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비사분면의 기업들은 직원 고용, 연구 개발비 증액, 녹색 성장 산업 투자와 같은 분야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비사분면에 속하는 기업체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기업주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자영업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여지가 많다. 현금 흐름 4분면의 4. I 4분면. 내 프로젝트에 투자할 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자금을 활용해 돈을 더 벌고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는 앞서 I 4분면과 다른 4분면의 중요한 차이점은 가능한 다른 사람의 돈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 4분면에 속하면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은 뱅가드 펀드의 설립자인 존 보글 그리고 퀀텀 펀드의 조지 소로스이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재 나는 I 4분면에 속해 있다. 더 많은 돈을 벌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회계 전문가 톰 힐라이트의 자세한 답변. 다른 사람들의 돈을 활용하는 것은 I 4분면에서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돈으로 구매한 것에 비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다른 사람의 돈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당신의 돈으로 지불한 부동산 구입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은 물론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한 부동산 구입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알기 쉬운 4분면 설명 팁. 봉급 생활자 E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 자영업자 전문직 S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다. 기업가는 B.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한다. 투자자 I는 자신의 돈이나 타인의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한다. E와 I 4분면에 속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한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은 다음 그림처럼 소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 B와 I 4분면에 속한 사람들은 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일한다. 이것이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이유이다. 이들이 중점을 두는 분야는 자산이다. E와 S는 수입을 늘린다. B와 I는 자산을 늘린다. 자산을 늘린다. 수입을 늘린다. 기업이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나 상품. 세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학교 교육. B와 I 4분면에 속한 유명 인사들은 자본가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에 다른 사람들의 자금을 활용해 기업을 만들고 성장시킨다. 더불어 폭넓은 사고방식을 기르고 자산을 증대시키는 일에 시간을 투자한다. 이것이 자본 조달을 더욱 쉽게 만든다. S4분면에 속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는 성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돈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장 잠재력이 거의 없고 위험성이 높아 자본을 끌어올 수도 없다. 이것이 S4분면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영 자금을 대출받는 이유이다. 진정한 자본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산에 투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생들을 E와 S4분면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대학들이
MB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MBA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이미 설립된 대기업의 CEO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MBA 과정을 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사분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가가 아니라 봉급 생활자가 된다. 가장 최근에 MBA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조차도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나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모른다. 자본 조달 능력은 기업가의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분의 작은 기업들은 자본을 조달하는 능력이 부족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전통적인 교육은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법대에,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의대에 가도록 만든다. 학생들을 주방장이나 기계공, 배관공, 자동차 수리공 등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훌륭한 직업학교들도 많다. 이런 직업학교의 문제점은 학생들이 B와 I사분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졸업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돈, 세금, 부채, 투자, 자금 조달, 그리고 E와 S사분면에서 B와 I사분면으로 진출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졸업한다. 실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B와 I사분면에 속한 사람들, 즉 진정한 자본가들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한다. 안정적인 급여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는 B와 I사분면에 어울리지 않는다. 톰 휠라이트가 설명한 것처럼 정부는 주택 건설처럼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프로젝트에 투자될 수 있는 잉여 자본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원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준다. 현재 실험 문제는 우리의 학교 제도가 만든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기업가가 아니라 봉급생활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있고 자본가보다 근로자가 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분면을 바꾸는 법, 현금 흐름 사분면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사분면의 핵심 가치에 대해 알아야 한다. 각각의 핵심 가치들이 어떤 사람이 특정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 사분면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현금 흐름 사분면을 바꾸고 싶다면 그에 앞서 당신이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안정된 급여가 얼마나 중요한가? 당신은 훌륭한 리더인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B와 I 사분면이 요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사분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은퇴가 얼마나 중요한가? 실패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단체에서 일을 잘하는가? 당신의 일을 좋아하는가? 당신의 일이 인생의 목표에 부합하는가? 위의 질문은 당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질문들이 세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핵심 가치의 단순화. E와 S는 안정을 추구한다. B와 I는 자유를 추구한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 흐름 사분면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간단한 답변. 친구를 바꾼다. 설명.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에는 많은 진실이 포함되어 있다. 봉급생활자들은 봉급생활자들끼리 어울린다. 의사들은 다른 의사들과 어울린다. 기업가나 투자가들도 마찬가지다. 내 경험으로 볼 때 같은 현금 흐름 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B와 I 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B와 I 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들은 또 B와 I 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고 B와 I 사분면의 사람들도 사회주의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세금 관련 내용을 읽은 독자들 가운데 일부는 나를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종업원을 두고 있고 부자가 되기 위해 세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가난한 아빠는 나의 부자 아빠가 종업원들을 착취하고 탈세를 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부자 아빠는 교사 노조에 가입한 나의 가난한 아빠를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했다. 나의 가난한 아빠는 하와이주 교사 노조의 위원장이 되었다. 이 일은 나의 부자 아빠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모든 사분면에서 탈세를 저지르는 사기꾼들이 존재한다. 당신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훌륭한 조언자를 얻고 B와 I 사분면의 규칙대로 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각각의 현금 흐름 사분면에는 비슷한 가치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 다른 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봉급생활자들은 흔히 급여를 인상해달라거나 근무 시간을 조정해달라라고 말한다. 자영업자는 좋은 사람을 찾기 힘들다거나 내가 가장 잘한다라는 말을 한다. 기업가는 새로운 사장이 필요하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까와 같은 말을 자주 한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수업이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모임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표현들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만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가족과 직장을 제외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6명의 이름을 나열해보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분면에 속해 있는지 알아보라. 그렇다고 당신의 오랜 친구들과 결별하라는 뜻은 아니다.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당신의 세계를 넓혀야 한다는 의미이다. 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하고 집을 사고 부채에서 벗어나고 주식과 채권, 뮤추얼 펀드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간단한 답변, 세금이 문제이다. 자세한 답변,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번다. 하지만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봉급 생활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 조치는 없다. 봉급 생활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면 소득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면 소득의 종류를 바꾸어야 한다. 설명.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소득, 포트폴리오 소득. 두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내는 소득, 수동적 소득, 가장 세금을 적게 내거나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 가장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근로소득.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들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일한다.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은 저축으로 근로소득을 만들어낸다. 부채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근로소득으로 빚을 갚는다. 집을 사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으로 부동산 구입 비용을 지불한다. 전통적인 은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한다. 나의 설명이 이해가 되는가? 파블로프의 개처럼 금융훈련을 받은 사람들, 일자리를 얻고 저축을 하고 집을 사고 빚을 갚고 은퇴 자금을 위해 투자하고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신이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세금을 더 적게 낸다. 다른 사람들의 돈이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 사실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아예 한 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소득을 위해 일한다. 은행에 저축한 돈이나 은퇴 자금도 마찬가지이다. 봉급생활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와 이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해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금융교육을 받게 되면 적어도 은행에 저축한 돈과 은퇴자금을 포트폴리오 소득이나 수동적 소득을 위해 굴릴 수 있고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 회계 전문가 톰 휠라이트의 자세한 답변. 세법이 자신의 돈과 다른 사람들의 돈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외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들이 경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주택을 건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에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다. 금융교육을 통해 누구나 세법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결국 세법의 이런 부분은 부주의로 발생한 허점이 아니다. 기업체를 소유한 사람들과 투자자들을 위한 의도적인 혜택이다.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 소득. 포트폴리오 소득은 투자 세계에서 자본이득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발생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공매도를 통해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자본이득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만을 노리는 투자는 진정한 투자가 아니다. 이 때문에 다른 세법을 적용받는 것이다. 거래는 다시 팔기 위해 무엇인가를 사는 것이다. 상인들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이들은 도매시장에서 옷을 사서 소매시장에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옷가게 주인과 같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S사분면에 속하며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부동산 거품이 있던 시기에 부동산 투기꾼들은 자신들이 투자자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상인이었다. 싸게 사서 가끔씩 수리해 집값을 높이고 더 어리석은 바보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이런 투기꾼들은 진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오명을 남겼다. 자신들보다 더 어리석은 바보를 시장에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 일은 가격을 올려 부동산 시장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는지 떠들어대는 것뿐이었다. 이들은 자본이득을 추구하고 있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도박과 다름없다. 2006년과 2007년 시장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온순한 계산대 점원들이 일자리를 그만두고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 사이의 차이점을 모르거나 투자 소득과 수동적 소득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